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혹은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말에 손을 들고 싶으신가요? 질문이 조금 막연한 것 같으니까 삼지선다 문제를 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1번 20%, 2번 50%, 3번 80%. 자, 두 번째 문제.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1번 20%, 2번 50%, 3번 80%. 자, 세 번째.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1번 2배 이상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만약 이 문제를 침팬지에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셋 중 하나를 선택할 테니까 아마도 정답률은 33.33%겠죠. 그렇다면 인간의 답은 적어도 침팬지보다 낮다면 33.3% 이상은 나와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침팬지보다 문제를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요, 80%가 넘고요. 두 번째.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 역시 80%가 넘습니다. 세 번째 문제.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즉, 세 문제 모두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몇 문제 맞추셨나요? 여러분 잘 맞추셨을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정답률은 이 침팬지보다 낮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예방접종을 받은 1세 이하의 아이가 몇 퍼센트일까? 라는 대답의 정답률은요, 한국 응답자 기준으로 16%였고요.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에 대한 정답을 맞춘 것은 22%,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에 대한 정답률은 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답을 말했을 확률은 침팬지보다 낮은 겁니다. 놀랍죠? 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전기를 공급받고 있으며 자연재해 사망자 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셨을 거고, 그 정답을 맞춘 확률이 너무도 낮았다는 것에 아마도 한 번 더 놀라셨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 중에 모두 오답을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팬지보다 정답을 못 맞췄거든요. 오늘 읽을 책 팩트 플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 비율, 전기 공급률, 자연재해 사망자 수에 대해 우리가 왜 실제보다 나쁘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고찰하는 책이고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이자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의 팩트 플리스,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 속 세상보다 훨씬 실제 세상은 좋다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불평등이나 빈곤, 아동 사망은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많은 통계적 수치로 보면 훨씬 세상은 좋아졌고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죠. 1800년대에는 세계 인구의 85%가 극빈층이었지만 현재는 9%에 불과하고요.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지난 100년 동안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영양 부족을 겪는 인구 비율은 지난 50년 동안 전체 인구의 28%에서 11%로 줄어들었고요.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도 35년 동안 전체 인구의 58%에서 88%로 증가했죠.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한 통계를 보면 세상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이런 통계나 이야기들이 얼핏 듣기엔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요. 아프리카는 여전히 기아에 굶주리고 있을 것 같고, 또 상수원 없이 흙탕물을 먹을 것 같고, 전 세계적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늘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 같고, 전 세계 아동 사망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작 4% 뿐일까요? 더 많을 것 같은데. 기아, 환경, 전쟁 이런 거 모두 생각하면 말이죠. 이 책은 이렇게 실제 통계를 자연스럽게 외면하고 고정관념을 갖게 만드는 총 10가지의 인간 본능을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간극 본능입니다. 세상을 둘로 나누려는 경향인데요. 자,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딱 듣자마자 선진국 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을 거고, 개발도상국 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교육을 많이 받은 나라와 못 받는 나라, 의료 지원을 잘 받는 나라와 예방접종도 못 받아 죽어가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의 인식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이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국가들의 전부일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문제 낸 거 있었죠. 사실 인류의 80% 이상은 전기도 잘 공급받고 예방접종도 잘 받습니다. 문맹률은 그것보다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관념 속에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실제보다 더 못 살 것 같이 생각하게 되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분해서 극단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세계 인구의 다수는 이 양극단의 우리의 이미지의 모습보다 요 중간 정도 어디쯤에서 살고 있어요. 그 중간 비율이 약 75% 정도가 되고요. 미국, 일본, 유럽, 한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에 사는 사람까지 모두 합치면 전체 인류의 91%라고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인간들은 소비를 하면서 살고 있고, 샴푸와 비누로 씻고요. 여성들은 생리대를 사서 쓰고 스마트폰을 쓰고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되어 있으며, 또 전기나 상하수도를 어쨌든 쓰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꽤 많은 수의 많은 가난한 국가의 많은 가난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인간답게 살지 못할 줄 알았던 여러분의 인식이 조금 어색해지기도 하죠.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양분해서 극과 극으로 갈린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사실에 충실한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집단이든 상위, 하위 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경우도 많죠. 그럴 때 이 극단 비교를 내가 하기 전에 중간에 대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억대 연봉자, 기초생활수급자, 이 두 단어는 어쩐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전체를 봤을 땐 매우 적은 부분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균 언저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급여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미국은 최부국이니까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 것이다. 국가소득이 낮은 나라에서는 어지간하면 가난한 삶을 살 것이다. 이미 우리가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통계로 볼 수가 있고, 또 단순히 양분해서 이렇게 퉁쳐버리면 많은 수의 삶의 모습을 오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사례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부정 본능입니다. 부정 본능은요, 부정적인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긍정적인 정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더 주목한다는 것이죠. 아동 사망률, HIV 감염자 비율, 항공기 사망자 수, 재난 사망자 수,
굶주림을 겪는 인구 비율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여성 투표권, 새로 만들어지는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학작품, 작황, 탈문맹, 암 생존율,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 등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것들은 진짜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빨리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를 분석한 통계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질문을 받고 틀린 답을 하게 되지만요. 무려 침팬지보다 더 낮은 정답률로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창은 아마도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개인적인 채널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각자의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채널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정보를 뽑아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게끔 제목과 내용을 손봐서 게시를 하죠. 우리는 전쟁, 기근, 자연재해, 세계 정치의 실패, 부패, 질병, 테러 등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를 접합니다. 좋아지는 경향, 좋은 일, 좋은 시그널과 같은 것은 기사화되기가 쉽지 않죠. 전 세계 농산물 재배량이 증가해서 빈곤층 기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뉴스보다 작황이 안 좋아 외교, 기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라는 뉴스가 더 익숙하고 잘 들리시죠? 또 있어요. 세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라는 것이 마치 만사 오케이야 라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추세가 좋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찌됐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극단적 사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독재자들도 여전히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분명히 많아요. 이런 심각한 일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직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자는 이미 이룩한 발전까지 외면하는 것, 이것 또한 터무니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좋아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방법과 과정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건설적이고 유용한 시각을 갖자는 것이죠. 계속해서 일부러 세상을 나쁘게 보기 위해 애쓰고 실제 데이터를 왜곡하지 말고 말이에요. 어리석은 오해로 희망을 버린다면 세상이 더 좋아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희망을 포기하는 건 부정 본능과 그에 따른 무지가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일반화 본능 또한 실제를 왜곡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는 성향이 있어요. 범주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주제, 모든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다 각각으로 나눠 생각하면 그만큼 또 비효율적인 것이 없으니까요. 다만 지나친 일반화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인종, 성별, 소득, 정치적 성향으로 나눠서 퉁쳐버리고 일반화를 해버리면 실제를 보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위험하죠. 그것뿐만 아니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 순진할 것이다. 굳이 통계가 없더라도 이런 시야가 얼마나 본인 또는 사회에 해로운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꼭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한두 명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던가요? 아니면 다양한 기회를 잃고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던가요? 그나마 자기가 일반화한 이 편협함으로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다른 세계, 다른 지역, 다른 국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이나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유사한 맥락에서 단일 관점 본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단순한 생각에 크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 무엇인가 정말로 이해했다거나 안다는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평등이라는 개념은 너무 멋지죠. 그래서 이 평등을 절대 기준, 절대 관점으로 잡고 모든 문제는 불평등에서 초래된다. 따라서 무조건 불평등에 반대해야 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자원 재분배에 있으니 항상 자원 재분배를 지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즉, 하나의 평등이라는 절대 가치 하나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에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어떤 문제를 충분히 배우고 살피지 않아도 의견을 내고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정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저울질을 하면 자기의 관점에 맞지 않은 정보를 볼 수가 없게 돼요. 현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런 시각은 좋지가 않죠. 심지어 언론 등의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오해를 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만 스스로가 스스로의 시각을 차단하고 이렇게 좁게 만든 다음에 세상을 보면 이건 방법도 없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 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단일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다. 그래서 모든 방역 역량을 기초보건, 교육, 사회적 충격 완화가 아니라 격리에만 집중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우리 어디 근처 나라에서 봤죠. 이 책은 이 외에도 많은 인간의 본능들을 나열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모두가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을 자이든 타이든 계속해서 왜곡하려 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드라이하게 보자. 겁먹고 부정적인, 비관적인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불행해진다. 세계는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 사실, 팩트를 받아들여야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비판도 꽤 많이 나왔었어요. 일단은 이런 관점이에요. 작가와 책의 입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긍정 편향적이라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나 기술 오남용,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회 문제 등 언론이 더 크게 부추긴다고 하기엔 실제로 인류가 걱정을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세상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안 좋은 정보들은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들이다.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는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인류 발전을 가져온 경우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보다 더 극단적으로 기아나 질병에 대해서 공포심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덕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부를 하고 질병 연구에 더 큰 투자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기아나 질병에 대해서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들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을 다시 잘 뜯어보면요. 세상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혹은 인식보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밝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깃발을 들고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 과정 속에서 자꾸만 실제가 아닌 오해들이 쌓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책은 세상을 잘못 읽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좋은 세상, 나쁜 세상 둘 중에 무엇인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또한 언론에 대한 입장도 잘 살펴보면 마냥 비판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이 언론이 악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는 언론은 원래 부정적인 뉴스를 먼저 고를 수밖에 없으므로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세상 모든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뉴스를 골라서 게시해야 하니까 말이죠. 7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몸이 많이 아파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괜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호흡이나 맥박이 정상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라고 전달할 수도 있지만, 치료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상적인 호흡 맥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라고 전달할 수도 있죠. 언론의 생리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 두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을 고르게 될까요? 조금만 애를 쓰면 어떤 주제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시킬 수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위험하다, 안전하다, 둘 중에 뭔데? 이런 입장이 아니라 어떤 것은 좋다, 이런 점이 나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아이들이 전부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극빈층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관심을 집중해서 의료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재난지역에 헬기와 구조대가 투입되는 비용보다 더 적은 돈으로 상하수도를 정비할 수 있다. 따라서 빈민국가에 상하수도를 정비하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감정적인 인간의 시각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스 로슬링의 팩트플리스를 읽어보았습니다. 언더라인은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